손흥민의 챔스리그 역전골 대폭발로 영국 전역이 크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9경기 침묵 이후 해트트릭을 전격 가동한 손흥민은 또다시 멀티 득점포를 챔스에서 가동한 것이며 UEFA가 선정한 공식 MOM은 단연 손흥민이 차지하며 영국을 열광시켰는데요. UEFA는 공식 멘트에서 손흥민은 상대 키퍼를 궁지로 몰았고 지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럴 때 항상 등장하는 히샬리송은 손흥민과 트로피를 들고 MOM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마치 본인이 받은 것과 같은 익살스러운 사진도 찍는 등 역시 손흥민을 가장 좋아하는 동료 중 한 명이죠. 해리케인 역시 중요한 승리였다며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이 환상적이라고 트윗했습니다. 이에 EPL과 토트넘 전설들은 손흥민의 골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쏟아놨습니다. 이제서야 토트넘이 해답을 얻은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손흥민에 대한 충격 발언을 했다는데요. 특히 토트넘 레전드인 크라우치는 물론이고 퍼디난드 오웬까지 총 출동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 오웬은 화까지 내면서 손흥민에 대해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며 이번 경기를 평가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토트넘의 전략과 전술, 포메이션 등 모든 정체성은 손흥민과 케인 조합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이번 경기로 토트넘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보여줬다는 각종 분석이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우선 최근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장기간 골을 못 넣고 침묵한 것에 대해 갖은 비판이 쏟아졌는데 막상 여전히 유럽 리그에서는 손흥민의 가치는 음바페와 비교할 정도로 대단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는 실력뿐만 아니라 손흥민은 팀에서 선수들 간 친밀함으로 융화시킨다는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이적 관련 오피셜 기자 로마노 역시 트윗을 통해서 음바페가 1월에 팀을 나설 수 있다며 충격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제 아무리 주급 15억에 감독과 선수 영입을 의논할 막강한 권력이 주어져도 그는 팀을 떠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음바페가 손케 조합 같은 플레이를 추구하고 있는데 외롭다는 것입니다. 축구 매체에서는 음바페는 메시와 합을 맞추길 원하지만 실제 메시는 네이마르와 합을 맞춥니다. 사실 둘은 바르셀로나 전설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친분이 두터워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팀에서 케인과 오늘 챔스에서도 손케 조합에 환상적인 골을 만들어냈으며 팀에서 모든 선수와 스태프들까지 사이가 좋은 인성이 뛰어나 모두에게 사랑받는 선수인 것이고 이런 선수가 팀에 있다 보니 팀 자체 분위기가 매우 좋고 슬럼프에서도 금방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음바페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동료들에게 외면당하고 심지어 왕따설도 나옵니다. 실제 경기 중간에 음바페는 자신에게 공이 안 오자 화를 내면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 손흥민은 해트트릭에 나온 당일에 벤치 대접을 받았음에도 겸손한 모습으로 대기하다가 불과 15분 만에 3골을 꽂아 넣으면서 실력으로서 무력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일본에서도 매우 인상적이었나 본데 오늘 경기가 특히 일본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일부 일본 매체는 일본 축구의 레전드이자 주장인 하세베와 손흥민의 대결이 펼쳐진다 했고 또한 공격에서는 일본 축구팀에서 가장 상승세가 좋은 카마다까지 있어 더욱 관심을 모은 것입니다. 한일전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스럽지만 어쨌든 한일 양국의 은근한 자존심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카마다는 선제골을 폭발시키며 토트넘을 1대0으로 리드시키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일본 아나운서는 카마다가 손흥민의 토트넘을 좌절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나 백날 일본 대표팀의 주장과 공격 에이스가 오더라도 손흥민에게는 될 리가 없습니다. 손흥민은 일본에서도 시청률이 높았던 이 경기에서 상대방 퇴장 유도에 멀티골까지 완벽했던 것입니다. 일본 아나운서는 급기야 손흥민 원맨쇼네요 라며 다소 절제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지 언론은 하세베가 손흥민에게 무수하게 당했다라며 혹평했습니다. 또 다른 프랑크푸르트 매체 란트슈아우는 카마다는 첫 골을 넣었지만 그게 전부였으며 하세베는 평소 컨디션도 아니고 손흥민과 부딪혀 무릎을 다쳐 교체되어 나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간접 한일전에서 소니 한 명에게 완패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영국 매체는 오늘 경기가 손흥민이 그야말로 이번 경기에서 본인 폼을 찾았다는 반응입니다. 영국 레전드들 한 명 한 명은 이에 관해서 충격적인 멘트를 이어갔는데요. 세세뇽은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마다 매우 훌륭한 움직임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오프 더 볼 때 세세뇽은 손흥민보다 반박자 빠르게 러쉬해서 수비들 2명을 끌고 골대까지 들어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손흥민은 두 번째 원더골을 넣을 때 공간이 비었고 그대로 발리슛을 꽂아 넣었습니다. 여기서 한 명이 손흥민에게 붙었다면 블로킹이 되어 어려운 슛이 될 뻔했는데 노마크 찬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BBC는 손흥민이 노마크였지만 결코 그 슛이 쉬운 슛이 아니었다며 지단과 같았다라고 했는데요. 지단은 01-02 시즌에 챔스 결승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슛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BBC가 의미한 바는
모두가 기대하는 저런 중압감이 심한 장면에 파워를 실어 강한 발리를 때리는 것은 월드클래스이기에 실수 없이 소화해낸 그야말로 원더골이라는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 발리 원더골에 대해 호이베르가 나를 받고 발리 슈팅밖에 선택지는 없었다라며 단지 운이 좋았다라고 말했는데 역시 동료에게 공을 돌리고 겸손함을 보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이런 슛은 가능했을지 의문인 모습인 것이죠. 또한 첫 번째 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는 지난간 수년간 토트넘의 클래식이라는 바로 케인의 송고 패스와 그것을 스피드로 받아먹는 손흥민의 환상적인 조합이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케인은 손흥민을 보자마자 택배 패스를 찔러주고 손흥민은 수비 라인을 무력화시키는 그 모습은 지난 수년간 손캐 조합으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로 40골 이상 만들어낸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공식적인 통계로는 챔스까지 포함해 둘이서 합작 50골을 만들어낸 전무한 기록입니다. 결국 리버풀 전설인 마이클 오웬은 이 장면들을 보고 한숨을 쉬며 화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손흥민이 부진하다며 2-3주 전에는 아예 벤치 멤버로 빼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며 나는 그 당시 모든 B클럽이 토트넘 중에 한 명을 고른다면 손흥민을 고를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변에서 손흥민을 비판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질타하는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실제 손흥민 벤치를 주장했던 안티소니라는 킬 패트릭은 오늘도 손에게 평점을 7점만 줬습니다. 그러나 정작 맨유 출신 하그리브스는 손흥민의 두 번째 원더골을 보고 또 왼발로 피니시를 했다면서 그는 전세계 최고 약발 피니셔라면서 약발로 이렇게 발리골을 넣는 걸 봤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토트넘의 장신 스트라이커 피터 크라우치는 손흥민이 이제 비판을 모두 이겨냈으며 그가 골을 넣으니 더 나은 세상이 되었다. 바람을 타고 있다며 최고의 극찬을 했습니다. 또한 친한파 퍼디난드는 경기 전이긴 하나 토트넘에는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환상적인 두 선수가 있지만 내가 감독이라 한 선수를 고르라고 한다면 오직 손흥민밖에 없다는 멘트를 전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애를 먹은 프랑크푸르트의 주장 로데는 오늘 경기 플레이에 대해서 케인이 긴 볼을 뿌리고 우리는 빠른 손흥민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다며 경기 패배를 시인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케인 조합이 다시 돌아와 행복했겠다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다만 후반전에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비기면 재앙이 될 뻔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관해 누리꾼들은 손흥민 빼자마자 1분 있다 골을 먹는 손낙골이 거의 공식이 되었는데도 손흥민을 굳이 뺐다면서 앞으로는 콘테 감독이 무조건 손흥민 위주로 전술을 짜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손흥민은 자신이 나가고 마지막 5분을 지켜보기가 매우 어려웠다며 동료들이 힘겨운 경기를 하는 것을 벤치에서 지켜보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흥민의 결승골로 인해서 승리를 지켜냈고 모든 비판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갖은 부진을 비롯해서 경기 중에 히트맵이 소극적으로 보인다는 조롱까지 극복한 것이죠. 최근 영국의 전 국가대표 감독 스튜어트 피어스는 토트넘에서 현재 손흥민이 가장 문제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예전 폼을 찾지 못하고 골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좋은 툴을 무력화시키는 콘테의 페리시치 윙백 전술이 도마에 오르는 것인데요. 우선 그 원인이 손흥민이 아니라 바로 콘테 감독의 포메이션과 전술이 안 맞았다는 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결국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 본연의 색을 완전히 찾은 것은 페리시치와 안 맞았다는 겁니다. 콘테 감독은 이를 인정하기 싫었지만 결국 지난 브라이튼전에서 경기 시작 전 3-5-2로 변경했습니다. 벤트론의 코치가 별세에 훈련량도 부족했고 브라이튼전은 반드시 이어야 하니 필승 카드를 꺼낸 것이죠. 최근 토트넘은 부진했기에 콘테 감독 역시 손캐 클래식 조합을 다시 꺼내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페리시치가 빠지고 다시 세세뇽을 넣었고 골칫거리인 에메르송까지 선발해서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토트넘은 특유의 스피드를 되찾고 콘테 감독은 여기서 다시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이번 경기로 손흥민과 토트넘의 본래의 색을 완전히 되찾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콘테 감독은 손흥민과 케인 중심의 포지션으로 팀을 이끌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